남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내에서도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자락으로 이전한 전주 기상지청의 발표 기온이 실제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추적해온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년 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새만금 신항만을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호환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상지청이 발표하는 기온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전주 공식 최고 기온은 33.6도였는데 시민들 반응은 훨씬 더 더웠다는 겁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측정한 기온도 발표 기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경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8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주 도심.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 버터를 올려놨더니 단 7분 만에 모두 녹아내립니다. 얼음도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기조차 너무 힘들고 나와서 또 얼른 빨리 들어갈 공간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몇 도일까? 근데 진짜 38도? 진짜 그 정도 될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여름마다 계속 덥긴 했는데 그냥 이번 여름이 아마 제일 덥지 않을까 싶어요. 한 38도? 하지만 전주 기상지청이 발표한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였습니다. 취재진이 열화상 온도계를 이용해 도심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 2시, 인파가 많은 전북대학교 근처에서는 온도계가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아파트 단지도 34도에서 35도를 기록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는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40도에 육박합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온보다 적게는 1, 2도에서 많게는 6, 7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환경단체는 전주 도심 한가운데 있던 전주 기상지청이 지난 2014년 가련산 자락으로 이전한 뒤 이 같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현 기상지청 측정소와 아직도 남아있는 옛 측정소의 측정값을 비교해봤더니 최대 1.7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주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18개 도심 관측소 값과 비교해봐도 평균 1.5도, 최대 3.8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일단 폭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를 하든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보통 전주가 과거에는 굉장히 더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기록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폭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주 기상지청이 옛 도심에 있을 때 전주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련산 이전 이후에는 잘못된 측정값 논란 속에 시민들만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실제 기온과 다른 기상청 온도를 추적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한은주 기후에너지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기상청이 제공한 온도값과 실제 도심 기온이 다르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기상청을 다시 시내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기온을 추가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시는 지금 4개의 대기 측정망을 22개로 확대를 해서 열섬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저희가 청소년들과 전주시에 130여 지점의 기온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가 이제 취재는 했는데 네. 도심 온도가 기상대 제공 온도와 차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016년부터 저희가 전주시의 100여 개 지점에서 기온을 좀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열지도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 안에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기상청하고는 지금 2017년도에 0.3도에서 5.3도까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5월 달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27.2도였고 기상청은 21.9도입니다. 5도가 넘는 차이는 거의 계절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측정소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 네. 측정값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크다면 네. 시민들한테는 어떤 불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상청의 기온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온보다 낮잖아요. 근데 기상청의 기온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폭염주의보라든지 아니면 열섬 현상, 열대야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이 조금은 소극적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주 같은 경우는 바람길이 막혀서 열섬 현상이 심한 곳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네. 자, 전주시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전주시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사라지는 공원들을 좀 지켜내야 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었던 바람길 지도를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 바람길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심 텃밭이라든지 옥상 정원, 벽면 녹화와 같은 함께하는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도내에서도 첫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논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논 옆에 전동차가 덩그러니 서 있고 뽑힌 풀들이 시들어 있습니다. 84살 정모 씨가 잡초를 뽑기 위해 논에 나섰다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힘드시니까 잠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쉬다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약간 누워 있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견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체온은 무려 39.7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열사병에 걸린 겁니다. 정 씨가 쓰러졌을 당시 남원 지역 기온은 오전이었음에도 30도를 넘어섰고 폭염 경보까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가마솥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27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열탈진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실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장애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열사병은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때 구토, 구역, 두통,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고열이 생겼을 때는 열사병을 의심하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세를 떨친 오늘은 절기상 초복이었습니다.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들은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오랜만에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들은 하나같이 찾아든 손님들로 인산일해가 이뤄졌습니다. 더위를 이겨내려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시원한 삼계탕 국물 맛을 떠올리면 기다림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복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씨도 원형 덥고 복다림 하면은 거의 여름을 잘 넘긴다고 해서 초복이라고 맛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맛깔스러운 삼계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푹 고아진 고기를 한 입 가득 넣으며 더위를 이길 힘을 얻어봅니다. 5천 만에 우리 이렇게 가족끼리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힘이 그냥 불끈불끈 나네요. 수산물 시장도 특수를 누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장어 덕분에 오늘만큼은 불경기를 잊을 만큼 일손이 바빴습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장어가 가장 좋고 삼겹살보다 오히려 더 맛있고 편해서 오늘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해 물속과 그늘에 몸을 숨긴 동물들에게도 별미가 주어졌습니다. 사육사가 가져다준 시원한 과일을 먹으며 축 늘어졌던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도내 저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무주 34.9도를 최고로 남원 34.7도, 전주 33.6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온열 질환과 농축산물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5년 뒤면 새만금 신항만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이 신항만을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호안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는 신항만 조성공사에 중장비가 동원돼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다 밑바닥 연약 지반에 파일을 받고 그 위에 호안을 건설하는 작업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로부터 부두를 보호하는 역할인 디귿자형의 호안은 가호안과 매립호안으로 구성되고 총 2.9km에 향후 3년간 79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호안이 축조되면 새만금 신항 부두 개발과 항만부지 조성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부두가 완공되기 위해서 항로 준설이라는 그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들을 수토하기 위해서 호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올해까지 새만금 신항만에는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조사가 마무리되고 방파제가 완공됐습니다. 신항만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23년이면 1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2만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가 완공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만 건설로 새만금 산업단지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그 해양 레저 관광을 결합한 복합 방면으로 개발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2030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경제 성장 동력 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주택 거래량은 15,0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7,000여 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 증가해 주택 매입 수요자의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가 전북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오늘 전북을 찾아 이번 선거가 전북 경제를 살릴 기회라며 예산 확보와 성장 동력 발굴, 전담 산업대책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5월 중 전북 금융기관 여신은 1,900억 원이 증가에 그쳐 4월 증가액 4,2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 도내 중고생 200여 명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7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115명을 채용할 예정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우석대에서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 졸업생과 고교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 방법과 채용 요강 설명,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광대 박물관이 소장한 대곡사명 감로왕도가 보물 제1990호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는 1764년 화승 13명이 참여해 그린 것으로 18세기 불화 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55분부터 전주 MBC 시사 프로그램 이슈 옥타곤이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전북의 관문이 될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주 탄소산업 10년의 결과물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 방제선이 군산에서 진수됐습니다. 군산 삼원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오늘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길이 44m, 폭 10.7m인 500톤급 화학 방제함 2척이 진수됐으며 8월부터 울산과 여수 앞바다에 배치됩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지난해 말 완공됐지만 섬마을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는 왕복 1차선으로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시 장자 문여도의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NH손해보험에 따르면 도내 벼 재해보험 신청 건수는 25,3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지만 가입 면적은 54,000헥타르로 오히려 2% 줄었습니다. 이는 도내 농경지가 줄어든 반면 중소농가의 가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서울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한편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삼성물산 사태 이후 최대 기관 투자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정읍 옹동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400여 마리가 죽고 축사 1개 불에 타 2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